8.15 광복절을 앞두고 부산에서 의미 있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부산의 숨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현재 독립운동가 발굴의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독립운동연구사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동구문화원 전문위원 이상구 독립운동연구사 스튜디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부산의 독립운동사를 연구할 조직을 신설해야 된다는 목소리. 현재 독립운동가 발굴 조사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에서 독립유공자로 포상한 사람 올해 8월 현재 18,139명입니다. 여기에 본적이 부산인 독립유공자는 155명이고요. 부산과 연관된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유공자는 91명으로 모두 246명입니다. 1905년 을사의병부터 해방될 때까지 40여 년 동안 부산 독립운동에 이바지하신 분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지금껏 부산 독립운동가는 국가기관과 각종 연구소, 기념사업회 그리고 유족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 정부기관에 포상 신청을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포상을 받지 못한 부산 독립운동가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가칭 부산 독립운동연구소와 같은 전문적인 조직의 설치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00여 명 중에서 246명 정도가 부산 독립운동가로 지금 밝혀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발굴하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발굴 조사 과정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네, 지역에서의 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운동가 발굴 조사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은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자료 수집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행적과 사실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본 제국법정의 재판 판결문과 일본 제국관공서에서 생산된 문서, 신문기사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유품 또는 회고록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자료들은 개인 또는 여러 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정보 공유나 공개 요청도 원활하지 않아서 독립운동 연구자나 유족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료들이 다 분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료들을 내가 좀 찾아보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그 기관들 간의 어떤 소통이나 아니면 네트워크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다 따로따로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된다.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 그 부친께서도 독립운동 하셨고 위원님이 직접 독립유공자 신청 등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부친이신 이광우 애국지사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제 강점기인 1942년 봄에 아버지가 주동이 되어 초등학교 동창생 5명과 함께 일본 제국에 대항하는 비밀 결사 조직 친우회를 결성하셨습니다. 항일 활동으로는 먼저 부산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의 독립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 항일 전단을 4번에 걸쳐 뿌렸는데요. 내용은 일본어로 니뽕와 호루비루, 일본은 망한다. 조선 독립 만세라고 붓으로 직접 쓴 전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뿌린 곳은 일본군 군수공장인 조선방직이었고요. 두 번째는 범일동 부산진시장 장터, 세 번째는 중앙동 부산공동의시장,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현재 중앙동 제1부두죠. 일본 제국시대 때에는 일본 시모노세키 항구로 가는 관부연락선 부두에 정박된 배의 화물 짐짝 속에 이 항일 전단을 끼워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비밀 결사 조직의 최종 목표는 조선 방직을 파괴하여 만주로 보낼 일본군 군복 생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우리는 국내 항일 독립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부친의 독립유공자 등재를 해내셨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1989년 정부는 독립유공자 추천을 받는다는 신문 공고를 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이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간 아버지가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다.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자랑할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에 독립운동 증거 자료를 찾아다녔지만 2년 5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아버지의 재판 판결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천 소년 형무소 기록은 6.25 전란 중에 폭격으로 불에 타버렸고 부산 형무소 수감 기록도 없었습니다. 해방 후의 1949년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잠시 활동할 때 아버지를 고문한 친일 경찰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에 아버지는 증인으로 출두하였지만 그 기록도 친일 청산 거부의 역사 속에서 모래밭에 떨어진 물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정부는 공적을 요구하는데 제출할 결정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낸 독립유공자 신청서는 거정자료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10년째 유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찾으시려고 또 노력을 하셨으니까 지금 등재가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네, 우리 독립유공자 신청이 유보된 이후 나는 아버지의 공적을 증명할 자료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길 10년. 독립운동 관련 연구소, 정보기관 그리고 역사자들을 다 찾아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름 석자를 뚜렷하게 기억하는 친일 경찰의 소재가 확인되었습니다. 1997년 5월 어버이날 포상 대상자 명단에 그 친일 경찰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신문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고문 귀신이라고 불리던 그 친일 경찰의 증언이 필요했고 역설적이게도 아버지의 독립운동을 증명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만나러 간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에게 단호한 지시를 내리시더군요. 만나면 지기삐라. 그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 껍데기를 뒤집어 쓴 짐승이다. 제가 직접 만났더니 자신은 고문하지 않았고 부하들이 고문했다고 증언하더군요.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거짓말입니다. 해방 후 친일 경찰의 반민특위 체포 신문기사와 아버지의 증인 소환장 서류가 독립유공의 결정적인 거정 자료가 되었고요. 그 친일 경찰은 해방 후 자기가 불린 재산으로 부산시의원 출마와 지역 노인회 회장을 지내며 적지 않은 돈도 부산시에 기부했더군요. 그러니까 신문에도 어버이날 그 포상자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에서 뭐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그죠? 포상까지 받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어버이날 부산시장상을 받으면서 만천의 존재가 드러나게 됐고 죽기 전에 완벽하게 자신의 신분 세탁을 하려다가 그게 저에게 걸려들고 만 거죠. 참 이렇게 또 자료 수집하고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과정인데. 아니 근데 그러면 그분은 걸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친일을 했다라는 걸 또 증명해야 되는 거를 증명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 친일 악덕 친일이다. 그리고 고문한 사람이다. 오죽하면 고문 귀신이라 불렸죠. 자료를 찾았고요. 서울에 있는 중앙도서관에서 찾아냈고 그다음에 살아계신 저희 아버님이 그 사항을 직접 어떤 고문을 했다는 걸 증명을 해 보였죠. 그 기억을 또 꺼내기도 쉽지 않으셨을 그렇습니다. 텐데 그럼 이래 자료가 부족해갖고 독립운동가 포상 신청을 포기한 후손들도 좀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독립운동가 한 분의 사례를 제가 들고자 합니다. 1942년 저희 아버지와 같이 진우의 항일 진단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된 김수복이라는 님은 3개월간 아버지와 같이 고문을 당했지만 그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경남경찰부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분에 대해 분명히 증언을 하고 정부에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정부에서는 더 정확한 자료를 내놔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에서 유보가 되었다는 공문을 받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포상 심사에서 제외되었다는 거죠. 독립운동의 정황과 증언은 결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일제 경찰의 기록물을 찾는다는 것은 사막에서 잃어버린 바늘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의 독립유공자 심사 규정에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는 것도 아마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1942년이면 태평양 전쟁이 막 이제 발발하고 그때 한참
거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뭐 친일로 돌아서고 뭐 전쟁에 나서라 이 글까지 쓰고 했던 그 상황에서도 정말 나라의 독립을 굳건하게 이야기하고 또 외치고 또 항거했던 그런 분들이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분들은 그 후손분들이 위원님 못지않게 좀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근데 자료 수집 한계로 독립운동가 사전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그렇다면 많겠네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부산 지역에서 아직 발굴되지 못했거나 포상이 보류된 독립운동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까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예. 현재로 우리 미발굴된 독립유공자가 몇 분이나 될지는 사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우리 부산 독립운동사 연구소가 생긴다면 포상 보류자와 미발굴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네네. 언론을 중심으로 정부기관, 연구소 그리고 대학의 학계, 지방행정기관, 교육청 등과 여러 가지 연계를 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됩니다. 참 그 최근에 좋은 예로 지난 3월 달에 전라남도에서 약 2년간의 노력으로 전라남도 지역의 독립운동 미서운자 2,456명을 찾아내어 그중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확실한 1,023명을 포상 신청한 것이 우리가 부산에서 하고자 하는 거와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끝으로 좀 시민분들께 한 말씀 좀 간단하게 전해주신다면요. 예.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숨과 목숨을 걸고 일제에 항거한 이유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겠다는 신념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자주적 독립을 쟁취해야만 한다는 열망을 표출한 위대한 행동이었습니다. 일제 침략에 항거한 불굴의 저항 정신은 우리 민족의 표상입니다. 되찾은 우리나라를 소중히 간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임은 이제 우리들의 몫임을 잊지 않도록. 자, 이상국 독립운동연구사였습니다.